안녕하세요, 김한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양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소양인은 사막 지역과 같은 건조한 기후, 그리고 이제 극심한 일교차에 적응한 신체 패턴을 나타내는데요. 특징으로는 교감신경의 베타 영역과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어서 몸 안에 수분이 배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변에서 수분을 좀 최대한 흡수하고 신장에서 수분을 최대한 재흡수해서 소변량을 줄이고 농축시키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사막은 일교차가 상당히 좀 크죠.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가 몸에 단기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신수질,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을 좀 내보내는 기능이 발달되어 있고요. 참고로 단기적인 스트레스에 아까 말씀드린 부신수질 호르몬이 주로 분비되고, 부신피질 호르몬은 장기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감정 기복도 좀 다른 체질에 비해서 심한 편이고 조울증도 잘 생기겠죠. 그 다음에 태양인처럼 완전히 극대노하는 그런 경향보다는 쉽게 짜증을 많이 내고 또 이따가 보면 기분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렇게 부신 수질의 기능이 극대화되면 부신 피질 쪽으로 혈류가 저하되는데요. 그러면 부신 피질에서 생산되는 성호르몬 코티솔 분비가 저하되겠죠. 그래서 코티솔은 체내의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좀 저하되어 있다 보니까 염증이 쉽게 번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 반응에 따라서 교감신경의 베타 수용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신장 쪽으로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내장 문맥계열 혈류가 좀 증가되는 경향성이 있고요. 문맥계, 소화기 쪽에서 많은 혈액을 보유하면 간이나 심장, 뇌, 근육 등으로 혈류를 이동시키고 근육 자체도 좀 발달시키기 때문에 수분 보유량이 상당히 증가하겠죠. 심장이나 뇌, 근육에서는 열 생산이 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또 교감신경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과립구가 우세해져서 염증이 생기기가 쉽고 림프가 억제돼서 항원항체 반응이 저하되죠. 그러니까 감염에 취약하고 염증이 한번 생기면 잘 안 없어지는 그런 체질이에요. 교감신경 베타 수용체는 심장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가슴 두근거림이나 가슴이 좀 답답한 증상, 이런 증상들이 좀 쉽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소양인의 성정과 생김새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관상학에서 이야기하는 산근, 그러니까 코 뿌리에서 미간, 미름골로 이어지는 이 부위가 상당히 좀 발달되어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코가 좀 높죠. 콧대가 상당히 좀 높고, 이런 사람들은 변연계가 좀 발달을 해서 감정적이기가 쉽고 호전적이고 용맹한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소양인의 성향과 상당히 좀 잘 맞죠. 두 번째로는 소변 농축 능력이 발달하는 경우에 뇌간에 있는 연수의 두께가 두꺼워진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머리 뒤통수가 좀 튀어나올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소양인은 흉격에서 가슴에서 혈류 정체가 생기기 쉬운데요. 그래서 가슴이 좀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고요. 누워있을 때 늑골이 좀 들려있는 경향성이 있고 흉부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큰 경향성이 있어요. 소양인들은 신체 패턴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트레스에도 상당히 좀 민감하고 감정 기복이 좀 심한 편인데요. 교감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순간 집중력이 좀 뛰어나고 성격이 좀 급한 편이기 때문에 항상 서두르고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소음인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소양인하고 소음인이 같이 일하면 소양인이 항상 속 터지는 경우가 많겠죠. 앞서 말한 소양인의 특성에 따라서 도움이 될 만한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교감신경이 발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태양인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명상과 복식호흡을 통해서 교감신경이 급격하게 흥분되는 상황을 해소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고요. 되도록이면 감정 기복의 폭을 줄이려고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격렬한 운동보다는 요가 같은 운동을 하시고요. 이런 수련법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교감신경의 흥분도를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카페인은 좀 되도록 자제해야겠죠. 커피는 교감신경 흥분도를 높이고 가슴을 좀 두근거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소양인들한테는 사실 최악이죠.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과음은 어느 사람에게든 좋지 않으니까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꾸준하게 한 가지를 집중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감정 기복도 좀 크고 성격도 급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꾸준히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좋고요.
이런 것들이 성격 개선이나 약점을 보완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웬만하면 정적이고 차분한 것들을 오래 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소양인의 건강 체크는 항상 대소변으로 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분을 잘 보유하려는 성격 때문에 소변과 대변이 좀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소변이 좀 잘 나오지 않거나 빈도수가 적어지면 교감신경이 많이 흥분되어 있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셔야 되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대변에서도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도해질 경우에 변비가 좀 심해질 수 있어서 소양인이 병증에서 변비가 생긴다는 거는 소변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소변에 모두 문제가 있는 경우 소양인들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증상들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소양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성정상으로는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감정 기복이 좀 심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는 가슴, 흉부가 좀 잘 발달되어 있고,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방광 쪽, 신장 쪽에 문제가 좀 생기기 쉽고, 흉부 쪽에 가슴 두근거림, 답답함이 나타나기 쉬운 체질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소양인에 해당되는 분들은 생활습관에 알려드린 대로 요가나 명상을 평상시에 좀 열심히 하시고요. 이번 영상도 소양인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